김종인 확신이 없다. 이렇게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를 거부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양반 얘기는 내게 묻지 마.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다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우리 말에 이 양반 저 양반 하는 것은 사실은 존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파열음이 생겼을 때 이 양반 저 양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고려했을 때도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드디어 둘 사이에 거울이 깨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와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기자가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를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기자들이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하루 이틀 더 고민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윤 후보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말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하루 이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자 아무 대답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이제 파경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핵심은 무엇이었겠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삼각구도라고도 하고 새로운 삼김체제라고도 했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됐길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말심부름을 했길래 이렇게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물론 감정이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가 툭 하고 터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을 끌어올리자면은 장제원 의원입니다. 원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아들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자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약물 중독 이런 논란이었었죠.
그 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었습니다.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곁에서 계속 보필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가장 신뢰를 하고 그 일처리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랍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곧 임명한다. 이게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아마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그 중마고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옮기게 하고 다시 비어있는 비서실장 자리에 이제 장제원 의원을 앉히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제원과 김종인 두 사람은 아주 구원이 많습니다. 장제원이 김종인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소될 수 없는 앙금, 그것이 김종인과 장제원 사이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김종인 입장에서는 다른 건 다 몰라라, 장제원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습니까? 나는 장제원 포기 못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장제원 같은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히기 직전까지 오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인선 패싱, 나를 제끼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합류할 수 없다. 지금 스토리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난기류에 휩싸였다,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 새벽 신문들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지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을 김종인 위원장이 표시를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죠. 윤한홍, 박성민, 이런 의원들이 전략부총장, 조직부총장 각각 임명이 되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 함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짤이 이 사람한테도 붙이고 저 사람한테도 붙이려니까 복잡해서 이 기사 전달하기가 참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김 전 위원장이라고 쓴 기사들이 무책임하게 이게 김종인을 가리키는지 김병준을 가리키는지 참 기계적으로 그냥 전직함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냥 C자를 붙이든지 잊어둬도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김병준하고 함께 김종인을 찾아갔었다는 게 토요일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을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만나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헤어지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서서 전달을 할 때는 약간씩 어감과 어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조금 더 뭔가 이제 그런 말미를 좀 달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와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라는 4글자를 김종인 입에서 나왔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기에 김종인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으로 느꼈을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메모해가지고
김종인이 한 말을 그냥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대로 기자에게 전달을 했겠습니까? 내가 느끼는 바로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하루 이틀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애들도 아니고 참 정말 어떨 때 보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루 이틀 그 네 글자만 콕 집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에게 거의 아바타처럼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뭐 화요일 날 최고위원회 할 때 내 이름 최고위원회 상정하지 마세요. 나는 선대위에 합류할 생각 아직 없고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저희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영입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지명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가 임명을 할 수도 있겠지요. 총괄 선대위원장 뭐 임명이라는 말을 쓰면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뭐 듣기 싫어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적당한 단어를 골라서 이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쯤이면 이제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전체적인 얼개가 다 확정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삐끄러진 겁니다. 내 이름 거기다 올리지 마라. 최고위원회에서 뭐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장, 뭐 상임선대장, 공동선대장 이거 할 때 내 이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고 그 뒤끝이 오늘 아침에 그릇 깨지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경선을 같이 치러냈던 이 경선 경합자들의 공동선대위원장 이것도 잠시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같은 계파로 알려져 있는 김병민 전 이 경선 캠프 대변인 이제 그 일을 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하는 것도 잠시 스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사람으로 앉히려고 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 씨를 이제 중책을 맡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상임위원장 이제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막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임태희 두 사람이 찾아오면 만나고 대신에 윤석열이 거는 전화는 안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 격앙된 태도였다, 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제 다 기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릇 깨지는 소리를 냈다.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은 내가 원했던 것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도 말아라. 전화도 걸지 말아라.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장제원은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그 마찰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시 김광일 쇼에서 이미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죠. 윤석열, 김종인 없이 가라.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이미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야권의 밝은 인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매일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없이도 갈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강하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없이도 갈 수 있다. 저도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좀 아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내밀은 손, 그것을 상대가 뿌리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내밀었던 손을 걷어들이지는 않는 스타일이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뭐 그걸 의리라고 표현해도 좋고 검사스럽다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 어느 쪽이 되었건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그래서 한번 뜻을 같이 하자고 했으면 어지간해서는 그것을 중도에 파기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김종인에게 윤석열이 손을 한번 내밀었다면 김종인 쪽이 먼저 이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나의 손을 먼저 걷어들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랬던 윤석열이 김종인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뭔가가 매우 좋지 않게 충돌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사실은 두 사람이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기를 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언제 들었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문이 오늘 아침자, 어제 아침자 신문들이 갑자기 오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다 총괄, 뭐 상임, 공동,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부총장 등등 이렇게 자리를 다 안배를 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아직 아니야, 내 이름은 빼줘.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내 이름은 빼줘. 이 연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말이 뭐였었느냐? 연락은 어젯밤에서 오늘 사이에 받았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여러분이 취재해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한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취재해 보시죠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취재해 보시죠. 나는 관심 없어요. 이제 김종인 그 양반이 뭐라고 하건 나는 이제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아, 이제 질렸어요. 이제 그 밀당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루 이틀 시간을 달래고 했다커니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커니, 초등학생 뭐 콜리게들도 아니고 그런 말 한마디로 앙앙불락하는 것 같지만 그 속뜻은 모든 당무 우선권을 가진, 전권을 가진 윤석열 후보로서 마지막 마지노선을 제시한 겁니다. 김종인 선배님, 김종인 전 위원장, 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당신한테 48시간 주겠습니다. 그 전에 합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뜻인 겁니다. 하루 이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군요 라고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 속뜻은 합류의 마지막 말미, 마지막 노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쪽 입장에서 본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사실은 사람을 만났을 때 면전에서 똑부러지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분에 대해서 뭐 약간은 안다면 알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스타일,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인들은 뭐 이 자리에 가선 저 자리에 가선 둘이 있을 때건 여러 명이 있을 때건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을 때건 아니건 뭐 그거 관계없이 그냥 말을 툭툭 내 던지고 정확하게 맺고 끊고 칼로 두부 자르듯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얼굴을 같이 하고 있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끝을 오므려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은 이렇게 뭐가 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이제 그런 정치 일정을 밟아 나가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그러는데 김병준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둘이서 함께 김종인 위원장을 가서 만났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드러내놓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후보나 김병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거가 다 합의가 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돌아온 것이겠지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에스컬레이티드 되다 보니까 이제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만 것인데요. 11시 김광일 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뉴스에 뭐 이제 끝났다, 판 깨졌다 이런 뉴스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달쯤 뒤에 김종인 위원장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뭐 일주일쯤 뒤에 또 합류하겠다 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사들이 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속셈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 나온 KSOI 잠시 뒤에 그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40%, 이재명 39.5% 그래서 0.5%포인트 차이. 그 전주 지난주까지는 뭐 10%포인트네 15%포인트네 심지어 18%포인트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그 양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드디어 0.5%포인트 거의 의미 없는 그런 수준으로 박빙승부가 펼쳐진다고 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세가 뒤로 제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내 손 잡지 않고는 선거 치러낼 수 없을걸. 응? 리스크 관리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제2의 뭐 손바닥에 임금왕자 이런 사태 터지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휘해서 잘 처리하고 넘어갈 사람 남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 판단해야 될 거야. 이런 속마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가서 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뭐 15%포인트, 10%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태도도 변화될 수 있고 아무리 겉으로는 이제 그런 명분은 나는 해당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칠는지 모르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가 뭐 무슨 근거로 확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냥 지난번 대선, 지난번 총선, 그 앞선 대선 이렇게 겪으면서 그 관련 이 중요 포인트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뭐 바닥에 그릇을 다 쏟아버려서 조각조각 산산 난 조각이 난 것 같아도
또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이 오늘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의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 다음에 이제 정가의 그 중요 후보들, 그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핸들링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 문제를 우선 쟁점 사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 가지 그 이번 일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래, 윤석열 정무 능력이 있네, 뚝심이 있네, 뚝심. 사실은 금년 봄부터 금년 여름으로 통과를 하면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라, 윤석열 맷집, 정치적 맷집 하나는 대단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제 그 TV조선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 1분 넘게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이제 연설을 해야 되는데 프롬프터가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좀 그 부드러운 농담도 얘기할 수 있고, 프롬프터가 보입니까? 라고 진행자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언제 프롬프터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라고 물으면서 이 행사에 자신이 오게 된 그날 아침에 일정 같은 거 가볍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었을 텐데, 프롬프터가 안 보이니까, 원고가 안 보이니까, A4 용지가 안 보이니까 아무 말을 않고 아무 말을 못했던 건지요. 가만히 그거를 서양에서는 천사가 지나간다고 하나요? 조용히 아무도 말 않고 있는 그 시간 있었다고 해요. 또 그것도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지인들이 얘기들을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 매일매일 발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노출이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 윤석열 후보가 가령 정치 4개월이라면 정치 20년 30년 아니 한평생을 해온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런 정치 구단들하고 상대를 해서 전혀 밀리지 않고 거의 대등한 그러한 힘겨루기 또는 대등한 정치력 이런 걸 보여줘서 윤석열의 정무감각, 그 다음에 뚝심, 맷집 이런 걸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해드린 그 지지율 윤석열, 이재명 40대 39.5, 0.5%포인트 차이. 아니 어떻게 지난주까지 10%포인트였던 것이 갑자기 저게 초박빙세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의문을 표시하시고 여론조사 못 믿겠다. 특히 이 여론조사 기관 KSOI라고 하는데 저 이 여론조사 기관 제가 좀 압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성민 전 대선 경선에 참여를 했던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이사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 믿겠다. 하룻밤 사이에 스카이 콩콩처럼 튀어오른 이런 여론조사를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네요. 스카이 콩콩 같다. 재미난 표현을 했네요.
김영환 전 의원도 완전 엉터리 조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표본에 포함된 그런 조사다. 이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이야기 중에 나경원 의원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백의종군 하겠다. 이제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이 왔지만 그 자리 내어놓고 싶다. 그리고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외연 확대를 위해서 그 자리는 공동 선대위원장은 사용되길 바란다. 나는 양보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태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권 교체 지지율보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60% 가까이 됩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쯤 됩니다. 이 둘이 비슷해져야 되는 것이다. 아직은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그것은 즉 윤석열 후보가 더 확장세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중도층이 됐든 뭐 호남 유권자가 됐든 일부 진보층, 합리적인 진보층이 됐든 젊은 세대가 됐든 아니면 그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40대 유권자가 됐든 여기저기 활발하게 뛰어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비율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비슷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경원 전 의원이 했습니다.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